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9시 땡 쳤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 0.2, 코스닥 0.3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 시장은 어떻게 펼쳐질지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략 빠르게 들어보고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오늘은 원전, 방산, 에너지, 반도체 뭐 이런 쪽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간밤에 이제 시간에부터 있었던 쪽이 그거고, 네. 와이랩 같이 계약 맺어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긴 한데 계약 내용이 제대로 공개가 안 된 것들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순환매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의 움직임들, 로봇주들의 뭐 이거 협의체 만드는 것들, 산자부라서 조금 불안하다고 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슈 있는 쪽으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슈 있는 쪽으로 섹터를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정일 본부장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강 상태에서 밑에보다는 그래도 위로 올라가려는 탄력은 아직은 남아 있고요. 뉴스 플로우가 세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방산, 그다음 조선이 반등하는지 여부가 좀 궁금하고 그 정도로 갈 것 같아서 환율이라든지 다른 지표가 갑자기 장중에 큰 변동이 없으면 그런 좀 소소하게 조용하게 근데 어제만큼 무슨 소캠 이런 게 없으면은 중소형주가 난리 나는 건 오늘은 없을 것 같고 그런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가 0.1% 정도, 0.17% 올라서 2614포인트까지 올라옵니다. 241선도 지금 근처에 온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1% 상승 769포인트까지 올라와서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10월 뭐 이때 전후로 해서까지 이미 벌써 지수가 쫙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먼저 볼까요?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0.4% 내외로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요. 삼성전자가 200원 더 올라서 56,200원. 빨리 58,000원까지 좀 가줘야 되는데 힘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잠깐 쉽니다. 오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이제 쭉 올라오면서 120만 원에서 일단은 한번 쉬는 것 같습니다. 119만 원 정도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117만 원 요쯤에서 오늘 0.7% 정도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0.1% 상승. 나머지 종목들도 대부분 다 보합권입니다. 오늘 특징적인 거는 대형주 중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8% 오릅니다. 시가총액 12위까지 올라왔고요.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지만 현대 로템, LIG 넥스원, 그리고 카이까지, 한국항공우주까지 쭉 올라와서 방산주가 계속해서 불을 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3만 3천원까지 9% 오르고요. 현대로템이 7%, LIG 넥스원이 4%, 카이도 3.7%, 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이어서 이제 원전 두산에너빌리티는 4.3% 플러스로 탄력성 좋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뭐 조선주도 나쁘지 않은데요. 삼성중공업 1.4, 하나오션 1.3,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0.4, 뭐 이런 종목들 쭉 올라와 주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화 시스템도 5% 넘게 올라가네요. 방산과 조선의 콜라보. 오늘 또 CS윈드도 2% 오르고요. 코스닥 쪽은 대형주보다는 중형주가 조금 더 좋네요. 유일로보틱스 9%, BHI 6%, 솔리드 4.7%, 유진로봇 4.3%, 오로스테크놀로지 3.5%, 뭐 RFHIC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뭐 유진테크 8%, 네이처셀 3%, HLB그룹주 얘네도 나쁘지 않고, VT랑 뷰티 관련된 종목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금 올라옵니다. VT, 클리오 3% 정도 상승, 요 정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동진세미캡, 원익QNC, 뭐 요런 종목들
같이 올라와주고 있고요. 조금씩 오릅니다. 조금씩 한 1% 내외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해주신 것들이 뭐 대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 이제 퓨리오스 AI 인수 건으로 한번 창투사들 움직였는데 네. 이게 또 다시 한번 시간에서부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16%대 상승하고 있고요. DSC 인베스트먼트도 뭐 시초보단 좀 낮네요. 한 13%로 시작을 해서 지금 9%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로봇 산자부가 하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UL 로보틱스가 한 13% 정도. 그 다음에 방산은 뭐 오늘 간밤에 외신이나 이런 것들 체크해 보셨으면 뭐 방산 쪽으로 가긴 가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긴 했을 텐데 하나요로가 10%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로템이 7%대. 뭐 이거는 이제 유럽이랑 지금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이 러시아와 미국의 다이렉트에 대한 그런 얘기 그거에다가 오늘 또 이제 지문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게 LIG 넥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콘콜이 비공개였어요. 네. 근데 콘콜 내용에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다. 그래서 3년치 수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납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뭐 납기는 압도적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붙어주면서 오늘 방산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랩이 넷플릭스랑 좀 수주를 받다 보니 컨텐츠 종목군들도 좀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중증외상외과 뭐 이런 의사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웹툰 기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스터 블루도 한 6% 같이 꿈틀거리는 것 같고요. 또 이제 M83 같은 거 이거 이제 영상 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도 좀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뭐 유니슨이라든지 이런 풍력 쪽에 움직인 거는 어제 에너지 법안 3개가 다 통과가 됐어요. 이제 투표로 넘어갈 건데 좀 될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부분에서 통과가 되다 보니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생긴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투표도 가고 본회의도 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보시면 얼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좀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화 그룹주 진짜 좋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또 계속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르네요. 무기부터 조선까지 김동관 한화 부회장 아랍에미레트와 또 방산 협의를 또 했다고 합니다. UAE 대표 방산 기업 엣지그룹이라고 있는데 여기 CEO랑 방산, 우주, 조선 이쪽의 파트너십을 또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미국 우선주의 지금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도 많이 팔아먹을 수 있고 또 뭐 마진도 많이 챙길 수 있고 글로벌 1등이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좀 아구가 맞으면서 어느 하나 뭐 깔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뭐 로켓 쏘는 것처럼 주가가 미사일 쏘는 것처럼 쫙 64만 4천 원까지. 최근에 지금 보면은 1월 달에 주가가 35만 원이었는데 벌써 64만 원까지 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종목들 있을까요? 네, 그 방산 하나 그 말고는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건 별로 없습니다. 반도체가 그냥 상위 있는 거 조금 뭐 그냥 좀 오르는 정도, 뭐 그 정도도 나쁘진 않은 거죠. 그리고 조선은 그냥 긴가민가 하고 전력도 긴가민가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글쎄요 지금 상승 종목의 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받고 있거든요. 조용한 정중동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뉴스플로우가 진짜 오늘 없어요. 그 단신도 많지가 않아. 미국장이 안 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어텐션할 만하게 있어서 차림표에 가져왔거든요. 그 정도 보시고 뭐 좀 준비하시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일단 단기적으로 오른 측면이 있으니까 그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의 타점은 뭐 좀 신축적으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확 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도 딱히 없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갈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정도는 뉴스가 약간 몇 개 있지만 그것도 뭐 서프라이즈한 정도는 아니고 어저께 연속으로 인해서 뭐 보충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빠지는 코스피 대형주는
조선주,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여기에 더해서 밑쪽에 뭐 현대마린솔루션도 있고 한국조선해양도 초반에는 그래도 오를까 말까 하다가 지금 뭐 2%, 3% 정도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조선 관련해서는 변압기도 방산도 저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팔로업을 하셨으면은 아마 진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나오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대형주 중에서 빠지는 건 삼성화재가 4.2% 빠지는데요. 뭐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화재 몸집 키우기에 더해진 삼성생명법 그리고 핵심은 삼성전자의 지분이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C랑 한미반도체도 좀 빠지네요. 1.5%, 1.4% 정도.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어떻습니까? 좀 올랐죠? 그 저기 자사주 매입하고 한다 그래서. 그래요? 좀 많이 아니요, 떨어졌는데? 요즘에 많이 떨어. 아니 그 하나 한미반도체 말씀하는 거.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하나 비전 때문에 축 빠졌다가 네. 거기서 자신이 올라갔다가 오늘 조금 빠지는 거.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를 보느냐 그거 3주 전을 보면 당연히 빠졌고 하나 비전 그렇죠. 때문에 빠진 거고 거기서 때려갔을 때보다는 다시 좀 올라갔고 그래서 오늘 다시 빠지는 거야. 알겠습니다. 같은 차트 보는 거 맞죠? 아니 3주 전에 여러분들 12만 잘 원인데 지금 3주 전에 얘기하지 마시고 2월 12일 날 확 빠졌잖아요. 2월 12일. 그때가 하나 비전 때문에 빠진 건데 네. 그다음 바로 이제 그 자사주 사고 뭐 이렇게 실적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와서 10만 900원까지 어제 올라온 거예요. 3일 연속으로. 네. 3일 연속 반등했다가 오늘 다시 빠지는 거라. 오늘 빠지는 이슈가 있는지는 다른 모르지만은 그 하나 비전 얘기는 벌써 3, 4일 전에 제가 다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대비해서는 다시 반등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1.7% 정도 10만 원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한 1,0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사실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오늘은 어제도 그렇게 느꼈지만 오늘은 더 약간 힘이 좀 많이 부족하기는 하다. 그렇죠.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동의하세요? 네, 뭐 그거에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이 포모 현상이 좀 오잖아요. 한화가 이렇게까지 간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은 비중을 좀씩 줄여 놓는 게 좋습니다. 네, 좀 순환매 그 한국항공우주가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결국에는 한화를 사고 싶지만 너무 높아서 한국항공우주가 좀 같이 어느 정도 좀 모가치가 쫓아가지 않을까 그런 순환매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형주가 고점에서 이렇게 급등하면은 좀 비중을 줄여놓는 게 지나고 나 보면 항상 좋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기업이 굉장히 좋고 방산에 대한 모멘텀도 너무 많지만 이렇게 과하게 고점에서 높아지면 주봉이나 월봉에서 이 기세를 쫓아가려면 계속적으로 이 기울기를 유지하려면 평균값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그 평균값을 못 맞춰요. 계속 어떻게 올라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적절하게 한번 정도는 끊어주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확실히 이게 오전에 분명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방산 쪽도 그렇고 한번 눌렸다가 오히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고가를 뚫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올라가다가 조금 눌려서 아래 꼬리 달렸다가 지금 다시 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런 종목군들의 이런 이게 그만큼 이 좀 차익 매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는 심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갑자기 미국장에서 한번 흔들리면은 또 대거 또 차익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이게 주변에서 그 약간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 약간 뽐뿌질이라고 해야 되나? 주변에서 너도 나도 다 좋다 막 이렇게 와 이렇게 해서 너무 막 흥분할 때가 오히려 좀 냉정하게 바라보시면 조금 좋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서 조금 뭐 저도 방산이나 이런 거 좋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는 게 의사결정하실 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좀 보시는 분들은 단기 동안 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은 간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확실히 난이도가 좀 있기는 합니다. 약간 애매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코스피는 아직 플러스권 조금 지켜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음전했습니다. 0.2% 마이너스고 코스닥은 대형주가 좀 안 좋아요. 0.4% 정도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데 시장의 덩어리가 좀 큰 시가총액 상위주 특히나 이제 신성델타 보로노이, 펩트론, 오스코텍,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애들이 쫙 빠져요. 지금 2.7%에서 5%까지 빠지니까 이게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코스닥이 기울기로 따지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의 차익 실현 이런 게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수급으로 그냥 그러니까 절대 숫자로만 따지면은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1178억 이렇게 팔고 있고 코스닥에선 535억 요 정도 팔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565억 이렇게 사고 있고요. 김장훈 본부장님 더 코멘트 있을까요? 그냥 플래시네요. 오늘 플래시다. 방산 빼면 마이너스고. 방산 빼면 마이너스. 방산 빼고 삼성 좀 버티고. 그거 말고는 의미 있는 뉴스 플로우도 별로 없고. 아까 맞아요. 그 방사는 네. 오늘 아침에 그렇게 강세를 계속할 수 있을지는 좀 퀘스천이에요. 그거는 누가 봐도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아침에 확 올라갈 때 그럴 때 또 하면 안 돼. 그때는 진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더라도 내려갔을 때나 좀 눌림만 받았을 때 들어가지. 좀 헷갈린다. 방사는 온갖 뉴스가 좋은 게 다 나와서 네. 또 그런 느낌 받습니다. 방산이 오늘 이렇게 또 잘 가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애매하고 거기다가 돈이 쏠릴 곳에 대한 그런 집중도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아니면 지금 조선도 해롱해롱하고 변압기도 좀 쉬고 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방산은 모멘텀이 아직 계속 남아 있다라고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때는 방산밖에 지금 남는 섹터가 없는 것 같아서 그쪽에 좀 돈이 쏠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윗꼬리를 다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 계속해서 트렌드와 모멘텀이 언제 빠지는 데에 대한 그 예의주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로템도 그렇고 카이도 그렇고 넥스원도 그렇고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티웨이 항공 티웨이 20% 빠지던데. 티웨이. 네. 경영권 분쟁이 종결될 수도 있다. 맞아요. 수도 있다. 네. 뭐 가처분 취하한 것 같던데. 여기 있네. 예. 티웨이 항공 대상으로 대명소노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그래서 예림당과 인수 협상을 착수했다 그러는데 결국 지분 가지고 막 싸워서 고려아연처럼 너 죽고 나 죽자보다는 너 죽고 나 죽자 해야지 이제 개미들이 그치. 가지고 있는 주가가 오르니까 좋은 건데 바로 화해해 버리니까 이렇게 20% 빠져버리잖아요. 네. 싸움 속에 뭐 먹는 거니까 네. 티웨이 항공 더 싸워요. 요런 게 진짜 슬픈 겁니다. 사실 완전 뭐 딴 얘기지만 그러니까 서로 싸워야지 막 싸워야지만 주가가 오르는 그러니까 티웨이 본질적인 펀더멘탈과 업황과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저런 경영권 분쟁만 주가를 제자리로 띄울 수 있는 저런 상황이 좀 안타깝고 슬픈 건데 계속해서 좀 목소리를 내야죠. 알겠습니다. 9시 18분 지나가고 있어서 두 분 어떻게 시장 더 이따가까지 오늘 장의 컨셉 오늘은 어떨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싹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원호님부터. 조용하다? 싸늘하다? 저는 지금 좀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좀 이슈가 워낙 그 간밤에 진짜 딱 장 종료하고 어제 장 종료하고 시간에 뭐 오늘 새벽까지 보면은 뉴스 플로우가 워낙 방산이랑 원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쪽이 좋은 거기는 한데 이게 고점에서 이렇게까지 피날레 식으로 좀 올려버리면 이게 포머가 오면서 피날레를 날리면 보통 안 좋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2차 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세 쪽으로 오기 전에 예. 대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빨 때가 보통은 좀 이렇게 위험할 때가 많아서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워낙 좋아서 눌렸다가 다시 가긴 가겠지만 그 눌림의 폭이 굉장히 클 수 있어서 저는 어쨌든 지금 지수도 그렇고
그 국채가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연기금이 물론 있기는 해요. 연기금이 주도하는 시장인 거는 틀림이 없어서 연기금을 추정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과연 얘가 그 팔기 시작할 때 내가 비중을 빠르게 축소할 수 있겠느냐, 전 그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럴 때 조금씩 덜어내는 게 조금은 의사결정 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어차피 올라온 것도 있으니까. 뭐 그리고 이제 이제야 본전 왔다, 난 아직도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건 이제 선택의 영역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밑에서 또 올라온 모가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간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대응하시기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돈이 지금 당장 방산 아니고 뭐 선택하시겠어요 했을 때 딱 대놓고 나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약간은 시장은 또 쉴 수도 있고 갈팡질팡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예비 산업군들은 꽤 많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그쪽으로 수급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지 또 물음표여가지고 저는 이럴 때는 좀 조심해서 나쁠 게 있을까. 어차피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또 분위기 좋으면 언제든지 다시 들어가서 그냥 하면 그뿐인데 그거를 꼭 내가 주식을 다 갖고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한 번 정도는 쉬고 포트도 한번 재정비해보고 내가 투자하는 산업고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걸 끌고 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좀 새로운 걸 해볼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기적으로 좀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올라와 줘서 한 템포 쉬는 건지, 혹은 순환매가 다 돌아가지고 한 템포 쉬는 건지, 아니면 미국장이 쉬어서 그냥 한 템포 쉬는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지금 잘, 시장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면 그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 조용하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다 콤비네이션이죠. 아. 똑같은 거죠. 미국 쉬니까 정보가 없고 그 순환이 많이 돌아가서 네. 갈 데 없으니까 그 방산을 원래 더 좋은 뉴스가 있어도 생각하는 게 기울기가 오면은 좀 더 가보는 그 추동력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딴 섹터가 특별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추동력이 있는 거라고 보는 눈치장이를 한번 가보는데 정보는 특별한 건 더 없고 그럼 뭐 전체적으로 관망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 이상의 뭐 하기가 없죠. 알겠습니다. 아마도.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물론 이런 건 좀 스토리가 있긴 한데 풍산 여기 밑에 차트 보시면 밑에 내려와서 이제 고개 들고 있잖아요. 네. 오늘 요거 미스터 블루도 좀 급등을 했잖아요. 물론 이게 YL의 이슈도 있지만 얘도 밑에 있다가 올라가잖아요. MPA 종목도 마찬가지고 M83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밑바닥에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것도 이제 중국에서 되게 이제 그 레깅스 그쪽으로 되게 잘하고 있는 그거잖아요. 물론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업체이긴 한데 어쨌든 보시면 다 이렇게 밑바닥에 있던 애들이 오늘 은근슬쩍 이렇게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시장이 지금 위에 있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확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조금이라도 이슈가 있으면 뭐라도 붙여서 이렇게 밑바닥에서 뭔가 바텀 피싱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게 나올 때는 좀 증시가 이 참여자들이 좀 불안하다라는 게 있긴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걸 전부 다 프로그램이 땡길 수는 없으니까 분명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개인들도 이거 왜 오르지 하면서 막 때릴 건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약간 저는 그 보수적인 의견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올라온 종목을 아예 불타기를 해가지고 가는 종목이 더 가거나 혹은 밑에서 PBR 밴드 하단 쪽에 있어가지고 그런 종목을 끌어올려야 되는 약간 턴어라운드가 보이는 그런 종목들, 기술적으로 약간 그런 종목들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화끈화끈하게 빠르게 수익을 챙겨보겠다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 과감할 거면 정말 엄청나게 과감할 필요가 있는 거고, 컨셉 명확해라. 네, 조심할 거면 확실하게 조심하자가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약간 지금 의사결정을 잘 못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의사결정을 하실 그 고민이 없는 분들은 이미 배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고민을 그쵸, 하고 그쵸. 계신 분들은 어차피 컨셉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어차피 대응 잘 못할 거니까. 네. 그 말씀하시는 게 전데, 저도 이제 제 그릇을 하니까 약간 애매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나 지금 너무 이게 이 장이 그게 아쉬운데. 돈 버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그렇지가 않지. 왜냐면 시장이 2,600 넘어서 이렇게 가는데 돈 버는 거라고, 그거는 약간
셀프 위로 아니에요? 셀프 위로. 근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셀프요? 이게 매매를 많이 해보시면 아시지만 네. 내가 수익을 못 내는데 남들이 수익을 많이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매매하면요 거의 열에 9은 망합니다. 그건 맞아요. 예, 거의 깡통 가요. 이건 매매 계속하면 무조건 저는 거의 9할 이상으로 망한다고 봐요. 그래서 주식은 남이 벌던 말든 상관없어요. 나만 벌면 되는 거거든요. 내 스텝, 내 걸음에 맞춰서 돈을 버는 방식을 찾고 그거에 맞는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남이 벌면 뭐 합니까?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떡 하나 줘요? 안 주잖아요. 배 아플 필요도 없고요. 그들도 어딘가에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 스텝, 내가 이게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죠. 왜냐면 내가 못 벌 때 남은 벌고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게 실제로 버는지 안 버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자신만의 이 스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잔치가 많다고 해서 내가 먹을 게 많은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다 보면 입장료에다가 깡통 차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하게 나만의 스텝, 내 스텝이 빠르면 이제 깡총깡총 뛰어다니시면 되는 거고 저처럼 이제 덩어리가 커져서 이제 좀 이게 움직이기 쉽지 않으면 천천히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모가치만 가져가는 거고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각자 판단 알아서 네,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지.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열심히 뛰어다니셔야죠. 네. 오늘 그거 뭐냐 로봇 관련돼서 이야기 좀 해주셔가지고 유일 로보틱스가 지금 한 10 몇 프로 로보틱스 15% 아니 유일 로보틱스 10% 넘게 오늘 가고 다른 종목들도 그 다른 종목들도 꽤 가잖아요. 네. 그래서 로봇주가 오늘 조금 오르긴 하는데 뭐 있습니까? SK가 뭐 AI 로봇 이쪽에 좀 집중하겠다. 그 전에 나왔던 이게 며칠 전에 나온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겠다. 그 산자부 어제 나왔잖아요. 나왔던 얘기죠. 산자부 로봇 뉴스 단독으로 몰라요. 나왔는데 뭐예요? 산자부에서. 그 찾아야 돼요. 잠시만요. 산자부에서 로봇 관련돼서 뭘 하겠다. 유진 로봇도 그렇고. 휴머노이드 전쟁 이끌 K 연합군 만든다. 요 서울경제에서 단독으로 나왔던 뉴스인데 요거에다가 아침에는 추가로 대기업들이 이제 로봇 전쟁한다라는 타이틀로 또 기사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이거 화면 보여주시면 광고가 좀 많기는 한데 화면 보여주시면 정부가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발족 추진한다. 이게 산자부가 주로 되는 건데 이제 부품 생산과 이제 SW 업체까지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해서 이제 양산 앞당기고 국산화한다. 이래 버리면 이제 대기업들이 열심히 투자하는 거에 대한 좀 의의가 생기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에서 지금 연결고리가 빠르게 생긴 게 유일 로보틱스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정리되죠? 네네. 장은 요 정도. 9시 28분입니다. 멀티님께서 요즘 국장은 민준이처럼 쫌생이의 심장으로 하는 게 돈 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 쫌생이 아닙니다. 저 그건데 야수의 심장인데 쫌생인가요? 아니죠. 언제는 쫌생이고 언제 야수고. 항상 야수죠. 무슨 말씀하세요? 속은 그런데 겉에 표현하는 거 야수였다가 쫌생이었다가 야수였다가 쫌생이가 폴로 입는 거 보셨어요? 쫌생이었다가 야수였다가 맞아요. 나도 쫌생인데 오늘은 야수로 해볼까? 저는 야수죠. 폴로까지 입었잖아요. 폴로. 나도 입어보려고. 그거 한번 입어보세요. 자, 오늘은 요 광고만 하고 뒤에 인사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폴로 남성 코튼 반 집업 니트 플러스 폴로 여성 포니 로고 가디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따뜻하네. 예, 제가 이렇게 딱 입었고요. 오늘도 아직은 네. 쌀쌀해. 보도님이 요거 멘트 좀 해주실래요? 네. 요거 모델 또 해야 되니까. 자, 폴로 남성 풀샷으로 코튼 잡았어요, 반 집업 니트입니다. 유행을 타지하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남성분들 하나쯤 있으면 기본적으로 좋은 템일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디자인 아닌가요? 25년도 봄 신상으로 폴로 본사에서 직접 수입한 정품입니다. 사이즈는 S부터 X라지까지 색상은 블랙, 아이보리, 네이비, 그레이 총 4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보이시는 것처럼 물론 모델이 굉장히 이뻐서 그렇긴 한데
굉장히 깔끔하고 좀 댄디 스타일로 만드실 때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폴로 여성 포니 로고 가디건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이제 뭐 클로징 벨 때 아마 하윤 앵커가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봄 신상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니트 이거 지금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보통 저도 폴로 매장 가서 사면 하나만 사도 막 10만 원, 20만 원 훌쩍 넘는데 이 지금 폴로 남성 코튼 반 집업 니트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은 얼마예요? 원래는 22만 9천 원. 와 역시 니트라서 확실히 비싼데 이게 무려 9만 9천 원까지. 어이구. 와 이건 뭐 저 하나 안 주시나요? 이거 가지고. 네, 그래서 9만 9천 원에 좀 해주고요. 확실히 스타일링 연출이 명행도 보이시고 지금 김장일 본부장도 입으셨는데 스타일링이 확 살잖아요. 그래서 정장 핏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괜찮고요. 특히나 부드러운 코마 면사로 좀 제작이 됐고 면 100% 제품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와 색상은 각각 4가지 있으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실시간 댓글 이거 링크 되어 있으시니까요. 요 링크 클릭해 보시면은 반집업 니트와 여성 포니 로고 가디건도 미리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폴로 랄프 로렌입니다. 쫌생이는 못 입는 옷이에요. 예, 야수만 입는 야수의 옷. 폴로 남성 코튼 반집업 니트 어떠세요? 이게 꽃샘추위 시절 들어가잖아요. 5월, 그렇죠. 2월 중후. 오늘 영하 8도예요. 아 그래? 하여튼 3월까지는 3, 4월 이런 게 딱 하나 붙이면은 그냥 충분할 것 같아요. 아, 그거 한여름에도 입어요. 폴로는. 왜냐면 한여름에 에어컨이 나오잖아요. 냉방병. 그래 5월까지는 가자. 근데 딱 사무실에 두고 딱 입으면 하여튼 지금 딱 적당한 것 같아. 딱 맞는 것 같아. BT가 잘 이건 나한테 맞는데? 네. 내 거야? 내 선물이야? 그건 제가 잘 내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그 생일 선물? 그건 좀 작지 않아요? 아니요, 딱 맞아. 이게 안에 와이셔츠 입은 거거든. 근데 와이셔츠 입었는데 꽉 끼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저한테 핏한 거야. 제 혹시 주문하실 분들은 제가 105 정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제가 라지로 시켰을 거예요. 네, 라지. 라지? 근데 딱 정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라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을 제대로 드려야겠다. 99,000원? 네, 요거가 99,000원이면 가성비 좋지. 이 정도면은. 아, 네, 그거였는데. 아, L 사이즈. 네? 아니 두 분 다 궁시렁 거를. 아, 저는 105 사이즈에 L 시키니까 105에 딱 맞았습니다. 저는 그것도 낫겠지 하나. 딱 맞아. 그리고 이게 폴로가 전 세계에서 다 생산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질감이 사실은 시켜도 싸구려 폴로도 있거든요.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요거는 질감이 되게 좋아요. 질감이 옷 원단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본사 직수입이어가지고 확실히 좋게 오는 것 같습니다. 폴로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가벼워. 그리고 의외로 봄에 딱 입기 딱. 그게 백화점에서 파는 폴로랑 그리고 또 일반 어디서 파는 폴로랑 같은 폴로 브랜드여도 원단이 달라요. 예, 제조 그 국가랑 그게 다르기 때문에. 자, 링크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혹시나 사실 분들은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인사이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와, 광고하니까 2,000명 빠졌네. 2,000명. 와, 대단하다. 인사이트가 중요한데 여러분 광고 한다고 나가시면 어떡해요. 인사이트를 봐야지. 자, 그러면 김장현 본부장님 먼저 하나 해주실까요? 네. 이렇게 한 4-5개 있는데요. 보세요. 뭔지 알까요? 네, 삼성, TSMC, 키옥시아, 중국. 뭐 네. 단신이고요. 말 그대로 단신이고. 장신 말고 단신. 그다음에 NH 리포트 나온 거. 이민 정책. 사람들 불법 이민 쫓아낸다잖아요. 네. 그 임팩트가 어떤지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어제 나온 건데 제가 어제 못 봤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봐서 오늘 아침 가져왔는데 미래에서 지금 나온 리포트인데 우리 MRO 미 함정 네. 시장 사이즈 해가지고 우리한테 미친 영향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계산했더라고요. 그 여기 약간의 이슈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있었고 어저께 준비한 거 몇 가지 있습니다. 뭘 말씀드릴까요? 뭐가 좋을까? 그러면은 채팅창에서 반응이 좀 올 테니까 먼저 네. 단신 보고 그 다음에 보노님 갔다 와서 채팅창에서 글쎄요. 말씀하시는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단신이었습니다. 네. 전영현 부회장이 누군지 아시죠? 네, 전순항하고 미국에서 HBM3 공급 협의를 했다.
미팅을 했다 합니다. 그 삼성전자가 이사회에서 그 전에는 어떠는지 그게 안 나와서 그런데 30% 이사회 구성 중에서 30%를 반도체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그 전에 10%였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 있었고 TSMC, 인텔 아직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파운드리 사라 말을 하는데 인텔 지분을 20% 정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낸드에서는 삼성하이닉스가 당연히 앞서 있지만은 일본의 키옥시아라고 있습니다. 얘네 도시바 해서 얘네가 적자할 거예요 아마. 캐펙스를 25% 줄인다. 공급 과잉이니까 그런 얘기 나왔고 요거는 중국에서는 장비를 국산한다. 미국이 네. 자꾸 못 팔게 하니까 수입 못하게 하니까 장비 내재화율을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들었을 때 20% 25% 얘기 들었는데 최대 반은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뉴스들은 이 IT 중심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뭐 삼성 저 단신 HBM3E 공급 협의 저 부분이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이 지금 딱 57,000원, 8,000원, 9,000원 올라와줘서 시장을 한 번 더 끌어올리면 딱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고 플러스 알파로 시장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저런 호재인데 그렇죠. 네. 만약에 잘만 된다면 저게 잘 돼서 시장을 딱 레벨업 시켜주면은 100포인트, 200포인트 더 갈 텐데 참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 항상 이슈죠.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전이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와줘서 진짜 다행인데 그때 이제 타이밍 맞게 삼전이 좀 네. 힘을 내주면 좋은데 맞습니다. 뭐 항상 생각처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단신 이렇게 처리를 해봤고요. 많은 분들이 MRO 관련해서도 궁금하고 조선 MRO, 중국 반도체도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 이따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변화가 있나 보네요. 보노님 그 뉴스를 보고 와서 시장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노님 오늘 헤드라인 어떤 것들을 좀 알아야 되나요? 네, 일단은 요 삼성전자 3조 자사주 소각 결의 소식이 오늘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전에 이제 공시했었던 내용인데 소각이 아닐 거야. 소각한다고 나왔습니다. 소각이 네. 나왔어요? 네. 나 매입하는 걸로 알았는데. 소각을 결정했다. 매입 결정했어요? 후 소각, 네. 네. 일부는 소각하기로 했는데, 그 3조 원, 소각한다라고 발표 나왔으니까, 요거 이제 18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정일은 20일입니다. 여기 네, 금액은 여기 있습니다. 3조 486억 원 정도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온누리 상품권을 저도 쓰는데요. 이 참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위스키를 사본 적은 있지만 금을 사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요걸로 금을 매입을 해서 이게 금 가격이 높아진 주 요인이다라는 요인이 나왔습니다. 이거 저 몰랐어요.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상품권인데 요게 원래는 10%를 할인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을 9만 원 정도면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설 이벤트나 했을 때는 15%까지도 할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치를 바꾸면 85만 원으로 100만 원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요걸로 금이 매입이 가능했었대요. 와. 좀 몰랐어요. 미쳤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이제 위스키나 이런 거를 사긴 했는데 위스키는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을 매입을 했는데 이게 무려 943곳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금을 15%씩 싸게 산 거죠. 전통 이게 근데 한도가 200만 원씩이 있긴 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있긴 한데 예. 근데 이게 가족 거 다 모으면 보통 4인 가족은 있으니까 그럼 한 사람당 한 달에 800만 원씩은 살 수 있었다라는 건데 800에 15%면 100만 원씩은 공짜니까 한 거의 두 돈씩은 꽁으로 먹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캐시백도 받는다 그러네. 맞아. 캐시박도 있었고. 와. 이걸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한 사람들이 꽤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금에 대한 좀 상승 요인으로 됐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요거 혹시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하셨던 분들은 소명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하시라고. 근데 저도 금 투자를 많이 하고 조금 오랜 기간 하고 많이 공부를 했지만 이런 방식이 있는지는 저도 몰랐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좀 소수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는 저도 좀 쇼킹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좀 신기하죠. 예. 신기하네. 금을 그러네.
그러네. 그쵸. 이거 좀 허드슨 저도 이거 보고 허드슨 나왔거든요. 아, 옛날에 나와봐. 그런 적은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한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그치. 붙어서 똑같은 비트코인인데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48% 이상 더 프리미엄이 붙어서 비싼 때가 있었어요. 2017년 아, 정도에. 프리미엄. 그때는 비트코인이 지금 같지 않아 가지고 신용카드, 우리나라 국내 신용카드로 그렇대요? 해외 거래소에서 긁으면 비트코인은 그만큼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10개, 20개를 만들어. 와우. 그런 다음에 비트코인을 신용카드 한도가 한 2천만 원 되잖아요. 아, 그리고 한 번에 2천만 원씩 10개를 사는 거예요. 2억을 사는 거야. 그럼 2억을 한 번에 한 번에. 2억을 비트코인을 사. 아, 그럼 여기 넘겨. 그러면 내 지갑으로 받아. 그런 다음에 한국 거래소에서 팔아. 그러면 2억을 그냥 3억에 그냥 딱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식간에 몇 초 만에 1억이 그냥 꽁돈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하네. 그런 식으로 막 그 돌림을 카드깡을 하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한 일주일 만에 스탑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서 막 뚫리는 신용카드를 찾아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지. 갑자기 그 다음 날인가 다음 주에 기사가 단신이 조그맣게 하나가 나는데 뭐 2030 신용카드 사용의 급증. 급증은 그게 그 소리구나. 비트코인 얘기는 없어. 아. 근데 이상하게 급증했대. 급증했대. 근데 기자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 현상에 대해서. 좀 알려주지. 제가 어떻게 알려줘요? 네. 몰랐다 이거지. 모르고 그런 있었다. 현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돈 벌 그 되게 네. 그 틈새를 노리는 스마트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 스마트머니가 많지. 그러니까 진짜 요번에 저도 온누리 상품권 아, 이거는 괜찮아요. 저도 좀 쇼킹이 왔어요. 왜냐면 저도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되게 잘 소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로 금사할 수 있는지는 전혀 몰라가지고 아, 창의적이야. 아무튼 이건 좀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신기했습니다.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 요 방산이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면 뉴스인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산보다 수주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이제 K방산 6회공 전방위 축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감도 꽉 찼고요. 수주 잔액이 100조가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때 납품을 하는 건 K방산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해서 기사가 좀 길어요. 요거 한국경제 지문 신문으로 좀 크게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것도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제 스트레티지 과거에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였는데 이번에 스트레티지로 사명이 바뀌었죠. 얘네가 이제 QQQ에는 입성을 했는데 네. S&P 500에도 입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6만이 넘어가면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넥스트 사명 변경해서 코인 쪽 투자하는 걸 신사업으로 넣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반기부터 법인 투자에서 코인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S&P까지 입성을 해버리면 하반기에 그 투자 붐이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거 미리 좀 공부를 많이 해놓으시면은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것도 간단하게 들고 와봤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헤드라인들 금리 얘기까지 좀 해봤고요. 너네가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시간 다 날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런 썰도 한 번씩 하고 가야죠. 어떻게 이렇게 중요하지. 빡빡하게. 엄청 재밌었는데. 이거? 재밌잖아. 재밌어. 나도 신선했어. 나도 그런 거는 아주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나이가 좀 들면은 하지 못한 것을 탄식한다 하는데 지금은 정보가 많아서 젊으신 분들도 모르는 걸 탄식할 그런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많아서. 워낙 중요한 정보가 건 이제는 많으니까.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옛날 저 젊을 때는 몰랐거든요. 네. 뭐 알 수는 방법이 없잖아.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는 그 우리 그 본원님도 있고 네. 위트감 넘치는 우리 그 명앵커도 있고 네네. 쓸데없는 얘기하는 김장님 네네. 요런 게 진짜 영할 것 같은데. 정보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하잖아. 누가 꼭 로봇 지금 가고 있어서 그게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유일 얘기했잖아. 25%, 26%. 아까 본원님 얘기했어. 유진 로봇 15%. 와. 뉴로메카 4%. 5%네. 그것도 키 맞추기 안 돼. 레인보우는 안 가잖아. 레인보우 말고 가는 거 있죠. 두산 로봇. 얼마 걸까? 두산 로보틱스 5.2%. 어마어마합니다. 제일 레거드 중에 하나야. 키 맞추기 안 돼. 두산 로보틱스 5%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작은 정보 많이 간다. 요런 로봇주 어떻게 보세요? 약간 조방변 제약바이오도 약간 쉰다. 오늘 코스닥의 대형주도 좀 쉬는 그런 분위기니까 바꿔 이름을.
로방. 로봇으로 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네이버로 올라와요. 이쪽. 그러니까, 갑자기 올라왔어. 로봇은 사실 뭐 계속 올라가고 있죠. 1월 달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이 미국이랑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좀 가속화가 되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기사들 그리고 전일도 6시 전후로 해서부터 오늘 새벽까지 로봇 기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해서 보셨을 게 아마 원전 방산 로봇 요렇게가 좀 기사가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이쪽까지는 뭐 한번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뉴스플로우 체크하신 분들은 좀 나올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전방위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데 또 이러면 또 밸류단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밸류단이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레인보우 이런 애들 100% 넘게 올랐는데 지금 안 올랐었던 후발 애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매 관점을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가격이 그때 중형차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요게 많은 분들이 좀 가져보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저는 앞으로 조금 더 확장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AI 밸류체인 단에서 제일 후순위 있는 게 기기에 탑재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크게 수혜를 받는 걸 로봇이라고 계속 그렇죠. 브리핑을 들여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이번에 주말 사이에 로봇 한다라고 그 참전한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응축됐다가 또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큰 주거리지. 메타까지 들어오는 네. 거니까. 아 진짜 이제 애매하네. 저 같은 사람이 있으려나요? 그러니까 로봇도 막상 트레이닝 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보자고 하니까 이미 위치가 너무 높잖아요. PER로 굳이 계산을 때리자면 계산 안 되지만 걔는 계산이 안 되죠. 로방변을 바꾸려니까. 로방변 조선 빼고 잠깐. 변압기도 껴줘요? 변압기 반동하니까. 그래요? 그럼요. H&D 일렉트릭 효성준 다 반동. 그렇네. 네. 변압기 오늘 반등할 거야 아마. 근데 변압기는 신고가 뚫고 지금 가지는 못하니까 다 그러다가 올라가는 거야. 사요 그럼. 저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빠지면 근데 변압기는 사실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지금 오늘 반등해서 38만 원이 지금 작년 가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2024년 12월 가격. 올라가기 전에 사야지. 그러면 40만 원 가거나 살 거야 또? 아, 요거는 추세가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변압기 아직 살아있다 이거죠? 방산만 쫓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 만약 오늘 같은 날 10% 갈 때 방산 쫓아간다면 눌림을 받을 때 내가 없으면 한 15% 좀 항상 말씀드려요. 많이 올라가서 그날 막 뛸 때는 사고 싶은 욕망을 그 순간 아침에 하지 말고 좀 숙으로 뒀을 때 자기 생각하는 게 20%만 하라고요. 그리고 많이 빠진 거에서 손이 안 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한 15% 사고 이거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또 방위 사람 다 왔다 싶어서 만약에 조금 빠지면 또 우수수수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로방변보다는 로방원이 맞는 것 같아요. 원전. 로방원, 방원이. 아니 지금 사실은 모멘텀 보고 투자하는 건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변압기보다는 확실히 원전이 더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원자력 대신에 변압기를 얘기한 게 아니고 변압기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지면은 사도 된다고 어저께인가 그저께 얘기했었어요. 근데 원래 사고 싶은 거에 쪼니까 한 20%만 사고 이렇게 접근하라라고 말씀드린 거고 오늘 저기 방산 좋은 거 모멘텀 좋으니까 가는 거 맞는데 칠 때 그거를 방산이 꼬꾸라진다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사는 건 걸릴 수 있으니까 번호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좀 수그러 들 때 오늘도 장도 이 얘기하는 1시간 동안에 수그러 들고 왔다 갔다 난리 치잖아요. 그 순간순간 자제하는 거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자제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변압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 좋은 이유는 반도체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반도체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경쟁이라는 군도하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중간중간에 자극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반도체 미리 많이 올랐잖아요. 조금. 네. 삼성 하이닉스가.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면 변압기 많이 빠졌네? 그럼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조선이 약간 애매해졌었기 때문에 네. 로방면 어떤가 이렇게 한 거지. 원자력이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 그거는 소각이 아니고 뭐냐면은 여태까지 산 거. 11월부터 산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소각하는 거고 네. 이번에 다시 사겠다고 한 거. 그렇죠. 매입 발표. 이번에 매입한 거는 네. 소각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 무슨 말인지 또 헷갈리나? 아니 아는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하지. 왜요?
소각을 하면은 EPS가 높아지는 거니까 좋은 거고 소각을 하겠다고 안 했으면은 그 매입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나중에 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좋은 건 아니지. 특별히 좋은 건 아니지. 우리가 지난 11월부터 2월까지 매입한 거 그거는 소각용으로 했고 그 소각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21일 날 여태까지 기 취득한 거 소각한다고 예정대로 원래들 하는 거고 그건 원래부터 반영돼 있던 거고 또 사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번에 그거는 소각용이라고 명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라고요. 다 다르다고 얘기한 거. 네, 정확히 팩트. 아니 근데 뭐 새로 사서 소각을 하든 아니면 있는 걸 소각을 하든 어쨌든 아니 원래 11월부터 산 거는 살 때 이건 소각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했던 거고 그거를 발표를 오늘 한 거야. 소각이 다 매입이 다 끝났으니까 새롭게 매입하는 건 소각용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 그건 다른 거죠. 그 똑같은 거 아니지. 그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고 소각을 할까 또 할까 했는데 요거는 소각을 한다고 기대를 꼭 했다는 게 아니고 아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갖고 소각을 안 하고 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잡습니다. 그 관계 없어요. 중요한 건 전영현 회장님 만나갖고 논의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예. 그래 아까 중요하니까 그래 제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9시 51분이어서 뭐 보노님 추가적으로 시장 관련돼서 코멘트 있을까요? 약간 오늘 수급은 좀 안 좋습니다. 사실 로봇이 이렇게 가는 이유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자금이 좀 쏠림이 수요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중 하나로 조금 덩어리가 있는 건 방산 그리고 좀 짜잘짜잘하게 같이 큰 거랑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로봇 요렇게 시장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는 지금 안 좋고 전반적으로 뭐 CNC 인터내셔널, 보로노이, 펩트론 아까 말씀드린 뭐 테크윙, 리가캠, 머니큐엔시, ISC, 파크 시스템즈 이런 종목도 다 빠지고 있고 중형주랑 소형주만 조금 일부 종목들만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런 거를 잘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로님 코멘트?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최근의 기조를 보면 외국인 현물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 비차익도 매도가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연기금은 좀 사주고 선물은 좀 매수세가 나와서 기간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대부분이 좀 금투가 또 많이 들어왔어요. 요거는 차익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금일 또 이제 외국인 투자자별 거래 현황을 보면 매도에 삼성전자가 514억 원 그리고 하이닉스가 137억 원으로 해서 1위에서 5위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보시면 좀 상위에서 많이 올라와 있었던 종목군들이나 좀 이제 지수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하이닉스가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쪽이 요즘에 좀 좋은 뉴스들이 꽤 있어요. 하이닉스의 캐파를 좀 뺏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진행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 주면은 지수가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에 대한 캐파를 뺏어가는데 삼성전자가 크게 못 움직이면 요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기반이 좀 약하다라는 거 거기에 따라서 대형주가 분위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방산 요거 빼면은 이래버리면 전체 투심은 조금 굳을 수는 있어요. 이거 차익 나오는 건가? 미국장 열리면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은 네. 약간 좀 가벼운 쪽 그리고 짧은 한 숟가락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순환매가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 아까 MRO 관련된 그런 차림표 그거 그래서 할까요? MRO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하나 더 있었는데 아까 저거 반도체 이민 정책이 있었고. 이민 정책은 그거는 오해합시다. 예. 그러면 MRO 볼까요? MRO? 그 리포트 나온 거? MRO 갈까요? 네, 그러시죠? 네. 네네. 요거가 이민 정책 오해합시다. 예. 그 미래에서 어저께 나온 겁니다. 오늘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늦게 봐갖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조금 잠깐 길어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거 줄 때 미국 바깥에서 생산하는 게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걸 바꿔주는 게 반스, 뭐 톨레, 푸슨, 수정법 이 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직 안 됐어요. 발의했죠.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호주가 우리 한국이 이제는 수주를 받아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게 그 미국의 의회하고 이런 해군에서 한 금액이 있는데 그게 대충 한 1,500조입니다.
30년 동안 1,500조. 네. 근데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야 30년 어떻게 봐. 그것까지 볼 거 없고 수주하면 5년에 10년 만드니까 10년만 보자. 그 10년만을 압축했어요. 향후 10년간의 시장 규모로는 500조입니다. 맞아요. 500조.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번 브로드콤 얘기할 때 템하고 셈하고 다르다고 얘기됐죠. 템하고 셈. 템은 전체 마켓이죠. 이게 전체 마켓이고 500조가 우리가 셈 여기 밑에 있네. 유효 시장. 우리가 유효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우리의 제품이 한정되거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좁혀서 한 게 그거의 20% 110조로 추정합니다. 110조를 어떻게 먹어가냐 이 시나리오를 적은 리포트예요. 리포트 구성은 말끔합니다. 물론 가정에 제가 좀 의견이 달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입니다. 110조 시장을 먹는 거예요. 10년 동안 누군가 한국, 일본, 뭐 호주 이런 업체들이 달려서 먹는 겁니다. 미국 외로. 110조 중에 110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10년 동안 하는 건데 요거를 결론을 이렇습니다. 베이스 케이스 80%, 불 케이스 한 18%, 서프라이즈 케이스 2%. 이거 믹스해가 자기가 예상을 한 거예요. 베이스 케이스는 뭐냐? 이게 말이야. 호주하고 일본이 우리보다는 미국하고 가깝잖아. 우리한테 먼저 안 올 것 같아. 미국하고 호주하고 일본이 좀 먼저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한테 올 것 같아. 그럼 아까 100조, 110조 중에서 한 5분의 1, 5분의 1이지. 한 19% 정도가 우리가 가져간다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연간 2조 정도예요. 연간 2조를 누가 가져가죠? 한국조선,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가져가는 거예요. 연간 매출 2조 정도. 불 케이스는 아니야. 같이 가져갈 거야. 뭐 우리가 잘하고 빨리 하고 하는데 뭐 그래서 반반 나눠 가지고 가는 건지 한 36%. 왜 일본도 있고 호주도 있고 하니까 36%하면 한 4조 가까이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얘네 기존 동맹이 있는데 얘네들 뭐 캐파도 없고 뭐 없고 최근에 일본도 어딘가 뭐 어디 이탈리아도 어디 했을 때 캐나다고 할 때인가 뭐 안 되고 캐파 없어서 난리친 건데 우리가 준비하면 60% 가져갈 수 있어. 이렇게 불 케이스인데 확률은 2%. 요거를 믹스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 친구가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건 신조선이죠. 근데 MRO도 있죠. MRO는 이거 관계 없어요. MRO는 원래 이렇게 그 메인티넌스 해주니까 MRO가 비중이 좀 작지만 MRO 10%, 그다음 신조선 이런 거 요거 한 80% 20% 2조 들어오는 거 요거 다 계산했더니 그 10년치를 땡겨서 디스카운트 했더니 그 가치가 10조 정도 이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업이익 10조가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향후 10년치를 땡기면은 10조를 나눠 갖는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제가 그런데 그 다음에 걸 안 보여줬잖아요. 10조라는 개념. 네. 10조라는 개념. 왜냐하면은 그 가정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아까 신조선 했잖아요. 잠수함 빼고 마진을 4%로 시작해서 숙련이 올라가면 14%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했더라고. 난 그걸 모르겠어. 마진이 14%까지 올라갈까? 그러게요. 그래서 4에서 14%한 거. 그래서 그거를 한 4분의 1 정도 이 가치를 10조라 했는데 영업이익 가치를 자르면 저는 한 2조 정도만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영업이익 가치로 2조면은 곱하기 P야 10배 하면 얼마 돼요? 한 20조 되죠. 그렇죠. 20조의 시총이 얹혀질 수 있다. 20조의 시총이 누구한테?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으로 어떻게 나눠서. 그럼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의 현재 시총이 얼마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한 요거 20조 얹히면 대충 20% 정도의 업사이드가 생긴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계산 끝. 요거 어떤 리포트예요?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네. 어저께 나온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제목이 이거네. 조선 다가오는 뭐라고 적혔죠? 미함정 MRO 신조 시장 개화. 예. 이런 리포트가 잘 적었는데 아까 4에서 15% 마진을 저는 동의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깎아서 4분의 1 하면은 20% 업사이드.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9시 5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에 또 우리 아침엔 투자팀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따가 3시 20분까지의 네. 전략 짧게만 어드바이스 하나만 딱딱 주고 간다면 저는 오늘은? 간단히 저가 매수 그런데 원래 사고 싶은 거에 한 5분의 1. 저가 매수. 양은 천천히. 오케이. 번호님? 네, 저는 포트 조정 수남매 장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 조정 순환매 장세.
뭐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엔 투자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이따 오후까지 화이팅 하시고 또 10시, 11시 돼서 시장의 색깔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수급이 지금 얇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좀 팔아치우고 있잖아요. 2,1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1,100억 이렇게 팔고 있기 때문에 요게 또 어떻게 변할지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발을 담그셨으면 좋겠고 이따가 3시 20분에는 잘 대응하셔서 웃는 얼굴로 유쾌하게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